고성서 너울성 파도 일가족 3명 3켜 30대 여성 6세 사촌 남매가 숨졌다라고 해서 9월 29일 뉴스인데요. 너울성 파도에 의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매년 10월 그 다음에 11월 겨울에 저기압 세력에 의해서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세요. 파도가 일고 파도의 끝자락에 쇠한 파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의 쇠퇴된 파도라고 해서 너울이라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너울은 주기가 상당히 길고, 그리고 육지 해수면에 다다랐을 때 솟구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이나 남해 쪽에 너울성 파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11월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백과에서는 너울은 해상풍이 먼 지역에서 형성되어 전파해온 파랑이다.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풍파보다 파장과 주기가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기상청 대표 블로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보시면은 너울성 파도란 파도 중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난 파도가 아닌 바람에 일어난 물결을 말합니다 라고 해서 풍랑과 연안 쇠파 사이에서 관찰되죠 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풍랑이 있고요. 풍랑이라는 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저기압에서 발달되는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이 돼요. 근데 그 끝에 보면은 쇠퇴한 파도라고 해가지고 파도의 높이는 낮고 이 주기는 더 길어지죠. 이런 것을 너울이라고 하는데, 육지와 만날 때는 육지가 높기 때문에 너울이 쑥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치고서 확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압력과 바닷물의 양에 의해서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모래놀이 아이들이 하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강원도 고성이라든지 아니면 강릉, 속초 내지는 그 밑에 포항이라든지 파도에 대한 심각성을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너울 3m가 넘는 너울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너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지역민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어민분들은 그러한 부분의 피해, 먼 바다에서 풍랑주의보가 있거나 했을 때 그 너울의 피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지만은 일반 분들,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0월부터 내년 4월 정도까지 저기압이 슬슬 발달을 하는데, 먼 바다에 큰 바람들이 있어요. 태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이 해안가로 오면서 거의 쇠퇴된 파도로 변한 이후에 그것이 육지와 만나가지고 큰 너울을 형성하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windy.com 유럽 기상청에서 지금 보는 ECMWF 유럽 기상청 정보예요. 여기서 파도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아래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기압을 누르시면 기압이 나오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돌리면은 이렇게 크게 작게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1031, 996, 1031 이렇게 나오는데, H는 고기압이에요. L은 저기압을 이야기한다. 1기압을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13 헥토파스칼보다 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13 헥토파스칼보다 위는 고기압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저기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것은 96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본 쪽에 보시면 999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쭉 가다 보면 태평양 쪽에 1031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있고, 그 다음 중국 쪽에 1031의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파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보면은
주기가 6초라는 거예요. 6초 주기로 2.5m의 파도가 지금 치고 있다. 우리 해변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이 부분은 일반적인 파도예요. 파도가 뭐 2.4m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너울이 나타난다는 거죠. 너울이. 이 부분이 너울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주기도 훨씬 더 길 수 있어요. 주기가 뭐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변가와 만나는 지점, 해수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해변가를 치면서 그 육지를 치면서 그게 갑자기 큰 파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안가를 집어삼키면서 파도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바다로 빠져서 익사사고가 나는 거죠. 이 강릉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강릉을 찍고,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쭉 나와요. 밑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는 너울의 피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순식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너울이 3m의 너울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 바다의 파도의 세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동해와 서해 쪽 먼 바다에 지금 상당히 큰 파도가 있죠. 파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너울의 피해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적으로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은 일본의 이 지역 부분들을 보시면은 파도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죠. 뭐 3.5m가 넘어가는 파도가 있는데 이거는 인지가 돼요. 피해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파도가 워낙 크게 파도의 높이도 높고 바람의 세기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랬을 때 구마모토시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해안가 쪽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너울이 발생하는 지금 상황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은 열대성 저기압이 지금 태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바람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앙을 보면은 6m가 넘는 파도의 세기, 이런 7m 보시면은 내륙에 나타날 때 요런 지점이에요. 요런 지점들, 바로 지난번에 고성의 피해 역시도 요런 부분들이었거든요. 풍랑주의보가 내리고 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해안가다라고 해가지고 요런 데 지나다니다가 여기서는 이제 너울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쇠퇴한 파도들이 형성이 되고 주기는 느리고, 그리고 파도의 높이는 낮아요. 낮기 때문에 별게 아니겠구나라고 하는데, 해변가 육지와 만나가지고 파도가 갑자기 뭐 3m, 5m 정도의 파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인디닷컴에서도 여기는 나와요. 지금 보시면 너울 주기가 7.4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10초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 토요일 10일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2m가 넘는 너울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유럽 중앙청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저기압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풍랑이 만들어지고요. 금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나타날 수 있어요. 풍랑주의보나 풍랑경보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 쪽에 쭉 올라오죠. 남해 쪽에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이때 조심해야죠. 이럴 때 이제 너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숨겨진 파도예요. 육지에 다다를 때 이 압력에 의해서 여기를 치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2m, 3m까지 삼키면서 큰 물들이 이 육지와 만나면서 압력에 의해서 그게 솟구쳐 오르고 많은 분들을 집어삼키는 거죠. 삼켜서 바다로 데리고 가니까 익사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너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동해와 서해 쪽에 너울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점차적으로 이제 먼 바다로 나가니까 조금씩 나아지죠. 화요일 동해 쪽에 피해가 좀 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 밑에 저기압이 발달이 되면서 일본 전체의 파도를 크게 만들고 국내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10월, 11월 이러한 너울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저기압들에 의한 너울 피해거든요. 해변가는 괜찮을 수 있겠다. 바로 마지막까지 쇠퇴되는 파도에 의해서 육지와 만나가지고 큰 파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너울의 피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저기압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너울 역시도 쇠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다시 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이죠. 러시아 쪽에 저기압이 또 만들어지면서 또 너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게 시베리아 쪽에 저기압이 발생을 하는 걸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 보시면 화요일쯤에 바람에 의한 파도 세기가 세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세지면서 이런 부분 끝자락에 이제 너울, 쇠퇴하는 파도들이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또 너울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태평양 중앙 쪽에 저기압을 보면 너울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보시면은 뭐 파도가 5m가 넘어가는 부분들, 5m, 7m 이런 저기압들이, 그러니까 태풍의 피해도 상당할 수 있지만 풍랑에 대한 피해들이 10월, 11월에는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해 쪽은 섬이 없잖아요. 섬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파도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안 분다라고 해도 그 먼 바다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너울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난번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들이요. 이건 막을 수 있었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이런 위험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게 인생의 과정입니다. windy.com 유럽 기상청에서 보는 정보들 굉장히 정확해요. 전 세계 1위 기상청 예보 시스템은 ECMWF 예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 중기청의 기상 예보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만든 게 windy.com이고 이거는 무료로 운영하고 windy.com에 여러분들을 접속할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험적인 요소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 인생에서도 위험적인 요소를 제거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설 연휴가 끝나가는데 차분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